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1월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고 우리 증시도 오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이 조금 위축된 상황인데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조금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뉴욕 증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간 10시 반이죠. CPI 지수가 발표되니까 시청자분들 집중하시면 좋겠다. 그 예상치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증시는 잠시 출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수치를 막상 까보니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가 집계한 2.9%보다 웃돈 3.1%대가 나와서 시장 참여자들의 매물이 좀 나왔다. 실망 매물이겠죠.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증시는 21선까지 눌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할 신호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CPI 쇼크로 인해서 눌림인 것이냐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저는 일시적인 눌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22년 만에 아마존을 제치고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GPU 독점 기업인 엔비디아의 어떤 하락폭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가 앞으로 올 겁니다. 반도체 위주로요. 그래서 기술주 위주의 어떤 상승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단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추세적으로 이탈하지는 않고 눌림 현상 이후에 다시 전고점 돌파하면서 나스닥 경우에는 최고점을 경신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의 CPI 쇼크로 인해서 코스피는 1%대 하락 출발하면서 2600선 등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은 지금 15,655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선이 빨간 선이 21선인데 이 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급이 몰릴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결국에는 이 21선을 지지받고 오늘 오를 수도 있고요. 내일 오를 수도 있고 어쨌든 반등을 다시 하면서 5일선 위에 증시가 위치함과 동시에 결국 전 고점 라인인 16,212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증시를 좀 전망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지금 5일선은 살짝 이탈했습니다만 이것이 역시 추세 이탈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추세 이탈이라 보기 힘들고 이 11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21선 2,550에서 2,525선입니다.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눌림 구간 잡은 다음에 다시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분봉상으로 보면은 다시 하락세 돌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눌림 현상이 잡히긴 하나 앞으로 좋은 추세,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좀 전망을 내놓고요. 구체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랜만에 나왔던 하락세에 좀 당황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일시적인 눌림일 뿐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요. 우리 증시도 앞선 미국 증시와 같이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로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자세한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랑은 작년부터 진심이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이슈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대학가에서 인재 양성에 대한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자세한 이슈 전해주시죠. 네, 로봇 섹터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사업의 진심입니다. 서울대와 맞손을 잡으며 로봇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M&A, 과거 2년 전부터 M&A 이슈가 나오면서 휴림 로봇을 필두로 정말 많은 로봇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4~5배 이상 올랐던 기억 다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M&A가 올해 베일을 벗는다. 그래서 이 상장사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M&A 대상이 될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으나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련주들의 수급을 쫓아보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는 차트를 통해서 제가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이 친구 보면 1파가 나왔습니다. 1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물론 이 구간에서 우리가 2파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네모난 박스를 1파로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졌어요. 빠지면은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지를 제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이 장기 이평선입니다. 이 선을 이탈하고 주가가 이 동그라미 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규 매수하려고 한다면 이 장기 이평선과 21선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장기 이평선 위에 하나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을 추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21선 위에 양봉이 하나 나온다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때 신규 매수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관련주가 2개 정도 더 있는데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린 구간 잡혔는데 중요한 선 이탈 안 하니까 다시 전고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이 전고점이 지지 라인이 됨과 동시에 파동이 나오지 못하고 횡보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횡보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이탈을 했죠. 근데 이탈할 때 장대 음봉이 나온다 해서 제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거래 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냥 일부 개인 투자자가 넘긴 물량이다.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 다시 회복세로 돌리면서 지금 양 패턴 나오고 18,580원 오늘 단기 고점 찍은 다음에 주가가 지금 좀 눌리고 있는데 이 패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중장기 스윙 다 되고요. 단기 투자 관점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가냐? 오늘 종가 매매 되고요. 지금 반도체가 잠시 눌리고 있으니 오늘 종가 매매 들어가셔도 되고 17,000원, 16,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자면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저번에 공략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혔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때입니다. 이때 로봇 섹터들이 다 침체되어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뉴로메카, 대동기업, 휴림 모든 기업들이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에브리봇 혼자 올랐기 때문에 제가 1파 눌림 구간에서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그 결과 거의 50% 이상 되는 수익률을 봤습니다. 2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고가권에 물릴 가능성이 높고요. 3파까지 나올 재료니 2파 이후에 눌림 구간, 눌림이라고 하면 한 11선, 21선 잡으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반등세를 먹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로봇 섹터 관련해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가 작년 같은 큰 상승을 만들 수 있을지는 캔들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캔들 분석과 함께 거래 대금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비법 자료집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1월 공략주로 들었던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주가량 만에 2배 가까이 상승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타 종목을 발굴하는 비법들도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저희가 저PBR 관련주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대표적인 섹터로 자동차라든지 대형주들이 있을 거고 또 은행주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좀 금융주들만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세한 시황 짚어주시죠. 네, 저PBR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 섹터는 반도체, 바이오, AI, 로봇과 같은 테마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기존에 소외되어 있던 섹터, 가령 증권이라든지 금융, 유통, 이런 섹터에 좀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나 밸류업 기대감입니다. 이 정책은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는 PBR, ROE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상장사에 제시를 권고하는 겁니다. 너희 기업 PBR이 왜 이렇게 낮아? 너희 주주 환원 가치 제고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 자사주를 매입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경영권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입하고 나서 소각까지 해야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압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대감이 생기면서 모멘텀이 생기면서 관련 섹터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대장주는 흥국화재입니다. 흥국화재 보시면 218 이후에 눌림 구간 잡혔죠. 근데 이 218 상한가가 왜 나왔죠? 2월 1일입니다. 정부 정책이 발표됨과 동시에 상한가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장대 음봉 캔들이 나왔는데 제가 무조건 장대 음봉이 나온다 해서 공식처럼 안 좋다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죠. 봐야 되는 부분은 거래 대금이다. 거래 대금 보시면 한 2,500억 정도 터졌어요. 이때 제외하고는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진 거죠. 그러면 이 물량이 세력 물량이나 아니죠. 기존의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왔던 개인 투자자 혹은 박스권의 고가에서 사서 물려 있었던 개인 투자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기 때문에 이 장대음봉은 안 좋은 장대음봉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안 좋은 장대음봉이 아니기 때문에 눌림 구간 이후에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눌림 구간 조금 잡히고 나서 11선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때 점상을 갔습니다. 2월 13일이죠. 점상을 간 다음에 바로 2월 14일에 시초가 5,760원으로 시작해서 오늘이죠. 6,600원 고가 찍고 다시 지금 마감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10분봉상으로 이 20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장에 이 20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 들어가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데이 트레이딩 단타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4,500원까지 빠졌을 때 많이 빠져야 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4,500원까지 빠진다면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삼성화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흥국화재와는 다르게 조금 하락폭이 큽니다. 대형주다 보니까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유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안 좋은 것을 역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할 매수 한번 하시고 30만 원 부근에서 그다음에 29만 원 라인에서 하시고 만 원대 부근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신 다음에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1선 이탈하면 추세가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반등세를 노리는 전략 하나 세워드리고요. 마지막으로 DB 손해보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삼성화재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좀 되는 종목인데 7조 가까이 됩니다.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히고 중요한 라인인 11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아까는 제가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21선이 아니라 11선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반등세를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전 고점인
10만 3천 원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매수를 11선 부근에서 했는데 10만 3천 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 부근에서 분할 익절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11선 부근인 9만 5천 원 라인을 이탈한다면 그때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저 PBR 섹터 관련해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PBR 관련주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캔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양봉이라고 무조건 좋고 음봉이라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그 편견들을 깨주신 것 같습니다. 나쁜 양봉도 있고 좋은 음봉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캔들을 보면 좋을지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자세한 강의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코드 1357 걸려 있고요. 세 번째 섹터로는 저희가 초전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월 4일에 있을 미국 학회 일정을 두고 저희가 일정 매매로 접근을 했었고, 어제 장 전에는 저희가 CCS를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했었는데 어제 상한가에 가고 오늘도 27%가량 올랐더라고요. 관련주들 이제는 좀 어떤 눈으로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초전도체 섹터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달 22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증시가 좋든 안 좋든 이 초전도체 열풍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비이성적인 관계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김현탁 교수가 제가 뭐 계속 강조하지만 다음 달 미국 학회에서 LK99 검증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도래하기 1, 2주 전까지 보유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공략주, 뭐 여러 가지 뭐 관련주들을 짚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CS라는 종목인데, 보시면 이때 기업 내부의 악재로 인해서 1월 30일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네모난 박스예요. 1월 30일에 하한가를 갔다가 다시 이 하한가를 회복하면서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을 상승세로 돌립니다. 정배열로 돌린 다음에 양봉이 지금 몇 개인지 시청자분들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일봉상으로 양봉을 이렇게 4개나 띄워놓은 게 개인 투자자들은 힘듭니다. 결국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한 뒤에 이렇게 양봉 4개를 띄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우리가 CCS를 신규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매물대 소화하고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전고점 돌파하고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초단타 매매, 호가창 분석을 통해서 스캘핑 매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스캘핑 매매는 혼자 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시면 됩니다. CCS는 그냥 많이 올랐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고려제강이랑 서남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제강 보시면 이제 드디어 초전도체 섹터가 끝이 나고 있다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고가권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런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 이 캔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구나. 개인 투자자가 1,200억이나 되는 물량을 한 번에 쏟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이 일정이 도래함에 따라 뉴스를 띄워놓고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고 간다. 이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분봉상으로 보시면 명확합니다. 10분봉상으로 보시면 오전에 세력들이 주가를 말아 올리죠.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습니다. 고려제강, 초전도체 섹터 강하니 오늘 상한가 가겠구나. 증시가 안 좋은데도 너가 강하니 너가 오전 주도주구나. 이런 희망을 품게 한 다음에 주가가 쭉쭉 갑니다. 그 다음에 장대 연봉 띄우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이런 작업을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 종목은 이제 세력이 주가를 컨트롤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서남이라는 종목입니다. 서남이라는 종목은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과 같은 흐름을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도 이런 캔들이 유지가 된다면 종가 매매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일정이 이제 한 2주 가까이 남았습니다. 서남 같은 경우에는 양음량 패턴을 한번 노려보셔도 돼요. 오늘 종가에 들어가기 힘드신 분들은 내일 만약에 음봉이 하나 이렇게 뜬다면
음봉이 뜰 때 종가 매매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초전도체 섹터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까지도 25% 넘는 상승을 보였던 그런 종목들은 이제는 초단타 매매, 정말 분단위로 매매를 하는 그런 스캘핑 전략을 통해서만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직접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기준을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비법 자료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주도주를 잡는 방법들까지도 함께 공부해 볼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도 한번 알아볼 텐데 제2의 에브리봇 같은 종목이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렌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멘텀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속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좋게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 아실 겁니다. 거기에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이렌시스라는 기업이고, 관련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차트에 녹아져 있다. 하나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는 단기, 중기 이평선이 수렴 구간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해봐도 되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구간이었습니다. 2월 8일 방송이었는데 지금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21선 위에서 이 음봉이 유지된다면 이 음봉 캔들은 안 좋은 캔들이 아니라 결국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와중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캔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1선 유지되니까 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주가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차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은 신규로 공략하며 충분히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리가 중요한 거죠. 자리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스권이 지금 고가 라인이 7,000원 라인입니다. 이 7,00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자 7,000원 라인까지 빠진다면 주가가 빠진다면 빠질 때는 장대 음봉으로 빠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캔들을 제가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도지 캔들로 빠지는 게 좋습니다. 도지 캔들로. 도지 캔들로 7,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7,000원 라인을 이탈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신규로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렌시스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이렌시스까지 알아봤고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보내주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를 알아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CPI의 발목 잡힌 금리 인하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됐는데요. 1월 CPI 예상치였던 2.9%보다 높은 3.1% 상승률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을 하고 국채금리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조금 미룰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 눌림 현상이 나오게 될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 3대 지수 하락을 두고 CPI 쇼크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던데 전문가님 저희가 어떻게 좀 증시를 보면 좋을까요? 네,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더 이제 뒤로 물가가 안 잡힌다 이렇게 좀 이슈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요. 3일 동안 내려올랐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히 좀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다시 그 지난주 상황으로 돌아간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좀 받는 흐름이 좀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CPI가요, 소비 물가지수 자체가 좀 높게 나오게 되면요,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자체가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주장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금리를 조금 내리기 위해서는 물가가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금리 인하는 아예 물 건너간 거고 6월 달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번 이제 물가 지수가 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요,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요. 이게 물가랑 연동을 같이 좀 보자면 꼭 보셔야 될 게 유가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유가가 나름의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을 잡았다가 조금 어느 정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차트 보시면 이래요. 유가 상황인데요. 많이 좀 내려왔다가요, 스물스물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 CPI 지수가 이 지수 표시상의 영향을 받으려면요, 최소한 몇 주 전의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영향을 준 것 같진 않고, 걱정은 뭐냐면 유가가 여기서부터 해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또 다음 달 CPI도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가 6월에 될 가능성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 자체가 더 뒤로 갈 수도 있는 그 포인트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지금 흐름 괜찮게 가주다가 CPI 영향으로 좀 코스피 지수도 좀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긴 한데 더 이상의 하락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좀 버티는 모습이라서 다행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 그래도 수급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인 쪽이죠. 기관은 물론 오늘 좀 매도세가 많아요. 기관들이 오늘 보면 3,700억대 현재 좀 매도세거든요.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 현재 11시 20분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정도 매도세면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외인들이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 그나마 매도가 조금 덜 하니까 아직은 좀 버티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아마 좀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 자체가 좀 영향을 좀 줄 것도 같아서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좀 답답한 시장이지만 조금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길어지진 않을 겁니다. 길어지진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미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600포인트는 지키면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조금 걱정보다는 반등을 좀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더 고민은 해봐야겠지만 더 이상의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정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자세한 시황 짚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두산 로보틱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월 들어오면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멈추고 매수세가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정확히 바닥을 좀 짚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턴해주고 오늘도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네. 지난주에 이제 요거 관심 가지셔야 된다. 조만간 아마 반등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만간 한번 오를 것 같다, 급등이 나올 것 같다 싶었는데 그게 오늘인 것 같네요. 현재 이제 시간부로 한 5.8% 정도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뭐 이슈라고 하기에는 뭐 일단 오늘 장 끝나고 아마 실적 발표가 있겠죠. 뭐 이슈도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올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재밌는 게 있는데 특별한 거는 아니고 이게 기관들의 조금 수급 상황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매수로 좀 들어오는 모양새가 나와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외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뱉어냈었어요. 뭐 날짜로 따져보자면은 2월 들어서 지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외인이 매도세이긴 한데 주가의 추이상으로 좀 살펴보자면요. 2월 들어 살펴봤을 때 잘 버텨주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물량 자체를 기관들과 개인들이 흡수하고 있는데 사실 기관 물량도 많지는 않아요. 기관이 연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물량들을 개인이 흡수하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하고 좀 밀렸지만서도 10월 말부터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밀려 올라오는 상황에서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이게 횡보를 어느 정도 하는 모양새가 잡히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게 눈에 들어왔었고 또 조만간 상황이 괜찮겠다 싶었던 거죠. 역시나 오늘 들어왔어요. 근데 기관들은 이미 약간 좀 간목이 물량이랄까요? 조금씩 매수가 잡혔었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냐면 2월 한 2일부터 5천주 시작으로 해서 2월 6일 날 뭐 3만 7천 주 이런 식으로 6만 9천 주 이런 식으로 들어와 주거든요. 투신권도 그렇고 금투도 그렇고요. 뭐 연기금도 들어와 주고 기타 법인 쪽 들어와 주고 전체적으로 좀 최근 들어 좀 수급이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외인들의 이제 매도세 자체가 멈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멈춰준다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의 상황상으로는 기관이 종목을 좀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4분기 실적보다 성장성인데 오늘 더더욱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많이들 지켜보시는 거죠. 21선을 터치하고 돌파하는 모습이 다시 오늘 잡혔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중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 21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대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도 또 강한 수량들이 매수가 잡히지 않나. 그러면 이게 우선은 하락 쪽의 추세보다는 오늘도 시장 안 좋은데 잘 버티는 거 보아하니 하락 추세보다는 오늘 장 끝날 때까지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있죠. 순환매 포인트에서 봤을 때 자동차 갔다가 하이닉스 막 이제 IT로 좀 갔다가 다시 뭘 사야 되나 막 고민되는데 은행 사기 애매하고 지주사 들어가기 애매하고 많이 올라 버렸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로봇주 중에서 좀 이런 종목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우선 바닥 포인트 라인은 7만 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7만 원 잡혀 있고요. 고점이 얼마냐면 여기 12만 원 정도 자리가 고점 영역으로 세팅은 되어 있어요. 반등이 시작됐으니까요. 많이들 아시는 라인입니다. 한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가겠구나 싶은데 그 절반 정도 자리에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라인을 그어놓은 게 볼린저 밴드 하단과 상단 라인이 잡혀 있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가 이 자리가 또 그 중간 정도 라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려치면 볼린저 밴드도 약간 돌려 세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적으로 한 9만 5천 원 정도 자리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주가가 여기서부터 해서 한 10% 이상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급하게 우선은 이 방송을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정리하지 마시고 추이를 조금만 더 봐보세요. 최소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빠른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상황 보면서 9만 원 돌파 여부는 우선 체크하고 그 다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해보자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신규 접근을 하실 분들이시라면 가격 전략으로는 뭐 8만 원 아래가 좋긴 한데 이미 한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이건 기회를 놓쳤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는 종목으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두산 로보틱스 지금이 매수 시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이번 주부터 바로 신호탄이 터지면서 상승으로 좀 추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고요. 자세한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웹젠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재평가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역시나 저PBR이 묻어 있다 보니까 좀 상승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웹젠이 이게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요즘에 좀 핫하게 움직였던 게 크래프톤이라는 종목도 잘 가고 있잖아요. 크래프톤도 최근에 차트 흐름 보시면 많이 돌렸어요. 어제도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급등이 나와요.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저저번 주인가요? 얼마 전에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급등이 좀 바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웹젠도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우선은 4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상황으로 보여졌고 이에 따라서 증권가 측에서 목표가 상향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펌핑되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슈가 뭐였냐면 뮤 모나크라는 게임인데 작년 10월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출시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에서 10위권 안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좀 흐름이 있어서 매출도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넥슨 게임 메이플 스토리가 과징금을 맞았었죠. 사상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확률 조작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 철퇴를 맞았었는데 이게 사실 국내 게임사들이 우선은 많이 고쳐야 될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 대표적인 게임이 리니지였습니다. 그렇죠? NC 게임. NC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없죠. 그래서 그런 게임들의 첫차 좀 벗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사실 철퇴를 맞았지만 이렇게 계속 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뭔가 정책적인 포인트에서 한 3월에서 4월경에 중소게임사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는 정부에서 이런 소식들도 좀 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있긴 한데 웹젠 같은 경우는 중소게임사라 보기에는 살짝 어렵긴 하지만 게임주 전반으로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체 게임주들이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최근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웹젠의 차트를 좀 봐볼게요. 웹젠은 좀 큰 차트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이게 웹젠의 그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고요. 한 3년 차트인데 3년 동안 헤맸던 주가가 보시면 작년 말부터 해서 이게 좀 돌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시죠. 그렇죠? 여기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많이 돌렸어요. 자, 더 뒤로 가볼게요. 끝까지 당겨볼게요. 2014년 바닥 확인되면서 반등 나오고 큰 바닥 확인되는 자리가 언제냐면 2014년 바닥 자리가 하나 있고 코로나 때 이 자리가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있다 보여지는데 이 추세상의 라인으로 보면은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금 약간은 그 시간은 걸리겠지만 대형 추세, 긴 장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바닥은 확인됐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웹젠이라는 종목을 조종시마다 매수 대응을 한다면은 좀 시간은 좀 많이 1, 2, 3년 이상 걸릴 수 있겠지만서도 사실 그렇게 피해를 줄 종목은 아니라는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4분기 실적도 괜찮았잖아요. 다시 땡겨 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종목이 올려치게 된다면 현재상으로 주봉상으로 보이는 자리도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고민되는 자리는 이겁니다. 바로 전고점 자리가 이렇게 맞아떨어졌어요. 19,000원 자리예요. 여기 자리를 과연 어떻게 돌파하고 갈 거냐.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게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때 잘 아시겠지만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돈도 몰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는 거죠. 그게 돈이 아니겠습니까? 수급 아닐까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우선은 19,000원 자리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현 추이상 더불어서 4분기 실적 좋다는 것은 올해 상반기 1, 2분기 실적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주들은 4분기 좋으면 1분기도 좋거든요. 연달아서.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를 좀 크게 갖고요. 19,000원 돌파하면서 새롭게 라인을 그리는 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웹젠도 꽤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우선 긍정적이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잘 홀딩하시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재작년 쉬어갔던 흐름들과 반대로 올해부터는 조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실적 개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서진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6%가량의 상승을 또 오늘도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이슈는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서진 시스템에 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서진 같은 경우에도 실적 이슈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어요.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서진도 그렇지만 일전부터 해서 여러분들 그 5G 관련주로서 많이 묶였었던 종목이에요. 뭐 KMW 같은 경우나 오입솔루션과 서진 시스템이 항상 묶여서 같이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근데 서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이게 전기차 쪽이랑 배터리 부분의 매출 포인트가 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이슈 자체가 좀 시장에서 좀 크게 조금 수급적인 부분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먼저 잘 나오다 보니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갑자기 많이 커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과 어제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 서진의 주봉 상황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종목은 우선은 뭐 코로나 때 한번 급등 나오고 계속 좀 힘든 시장이었기 때문에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 추이에서 보건대 종목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다져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이제 웹젠이랑 비슷한 차트의 흐름도 볼 수가 있는데 바닥 자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 흐름 자체가 점차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추세적으로 봤을 때 1년이나 2년 차트에서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장기 추세에서 봤을 때는 올라가는구나 싶은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잖아요. 항상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전에 우리가 고점을 잘 넘어갔느냐? 네, 우선 넘어갔어요. 언제 고점이냐면 작년에 6월 달이네요. 6월 달 고점을 거의 뭐 얼마 만인가요? 한 8개월 만에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최근에 포착이 좀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게 신고가 패턴으로 좀 가는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걸리는 건 뭐냐면 그전 고점이에요. 다시 주봉으로 가볼게요. 너무 이제 보기 어렵네요. 자 주봉으로 가보면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점에서 봤을 때 가격 전략을 따져보자면 얼마냐면요. 여기 자리 22,000원짜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근데요. 주봉상에서 22,000원짜리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사실 우리가요.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은 분들 들어오셨고 그리고 21년도 주식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 자리 보시면요. 상당히 조금 매물벽들이 존재하겠구나 싶은 자리가 눈에 뻔히 들어옵니다. 이 자리가 또 22,000원 정도 자리에서 왔다 갔다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작년 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은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었는데 현재부터 해서 이 이전의 이 자리들을 과연 어떻게 잘 넘어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저 자리를 잘 갈지 여부가. 근데 우선은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벽에는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현 구간대부터 해서 서진 시스템 자체가 주가가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크게 상승하는 기대 자체는 많이 안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추이상으로는 긍정적이나 조금 쉬었다 갈 자리가 충분하다 판단되고요. 만약에 종목이 주봉으로 가서 봤을 때 이슈를 한 번 더 받아 그리고 매출에 대한 시너지도 좀 강하고 수급 이슈에서 봤을 때도 최근에 보시면 외인이 강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좀 그간 매도했었던 기관들이 잡아줘야 돼요. 이 기관들의 수급 물량 자체가 매수로 돌아오면서 이 종목을 끌어올려 버린다면은 조금만 튀어버린다. 여기에서 한 10% 정도만 더 위로만 올라간다면 자연스럽게 이 두터웠던 이 자리, 이 벽자리를, 이 자리들을, 저 자리 있죠? 저 자리를 넘어가면서 슈팅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자리니까 잘 참고하시고 보시고 아마도 한동안의 추이는 괜찮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급한 매도는 하지 마시고 다만 또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이겠죠. 보유자분들은
상황 지켜보시다가 우선은 한 23,000원 정도 돌파하는 거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댈 수 있는 건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서진 시스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시그널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일단은 오전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후장에서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보면은 지금 이제 장이 좀 출발이 안 좋았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많이 좀 밀렸었는데 회복은 하거든요. 아마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가장 그래도 인기 있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침에도 좀 잘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것보다는 이게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이게 재밌는 점은 이거예요. 시장이 갑자기 또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회복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코스피는 또 안 가나? 이것도 시장이 안 좋다는데 CPI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는데 코스피 또 버림받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상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게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기적인 부분이 많이 예측이 됐던 바예요. 그래서 뭐 6월 얘기 나오는데 3월 달은 아닐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가가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는요,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뭐예요? 추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 따라서 약간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등이 나온 이슈는 갑자기 또 전쟁 이슈가 발발하거나 하는 그런 이슈인데 지금은 좀 많이 소강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보다는 날씨가 풀리면 풀릴수록 유가에 대한 부분이 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CPI 같은 경우도 다시 조금 잡힐 수도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다만 또 걱정인 건 뭐냐면 부동산 이슈인데 미국 내에서의 상업용 부동산 이슈. 국내도 좀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미국 내 이 이슈로 인해서도 사실 물가가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기적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가 CPI가 좀 올라간 건 있지만 다시 2%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6월 달 정도의 금리 인하는 시작될 수 있으니까 시장이 우선 잠깐 이렇게 출렁이다가도 다시 빠르게 튀어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시장이 조금 약간은 그 기간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마도 이 물량들 또다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걱정보다는 다시 한번 기대감 가지시고 특히나 외인과 기관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잘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후장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로봇과 저피 BR주들, 그중에서도 금융주 알아봤고요. 토전도차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오후장에서는 대형주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금리 인하 시기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로봇 관련주죠. 이렌시스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